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관세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은 관세 영향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을 보면 지금 추세를 전환 언제든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긴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한 주인데 일단 오늘은 5월에 이제 첫 번째 날이긴 합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5월달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희원입니다.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시장은 뭐 여전히 명확한 주도주 하에 그리고 정치 변동성이 일부 있었고, 그죠? 그리고 긴 연휴를 앞둔 수요일 그리고 연휴엔 앞둬서 매물 물량을 일정 부분 저가 매수로 극복한 오늘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수능 문제 보면 눈으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1, 2번은 눈으로 풀잖아요.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능에서 수리 영역은 1, 2번 정도는 눈으로 풀고 넘어가야 어쨌든 그 수리를 잘 보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봐야 볼 수 있는 섹터가 사실 명확히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통화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매크로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아니고 관세와 관련해서 뭔 코멘트가 극적으로 나오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냥 편안한 주식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 주도주들 조선, 바이오, 화장품, 엔터 이 정도인 거죠. 오늘도 역시나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지난 수요일 날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까지도 오늘은 바닥에 저가 매수까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이번 주 내내 또 지속이 됐었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좀 세게 간 종목도 있고 또 종목에 따라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영향들도 있지만 기존의 주도주 안에서의 자산 배분 또는 포트폴리오 배분을 잘 해놓으셨다면 큰 영향 그렇게 어려운 주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역시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든다면 환율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너무 안 들어왔다. 네. 네. 지난주 이제 4월 고점 생각해보면 거의 1,500원 후반까지 1,400원 후반까지 갔거든요. 사실 이때만 해도 또 1,500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제2의 또 IMF 얘기 또 여전히 약간 좀 엉덩이 가벼우신 분들은 IMF 온다부터 시작해서 나라 망한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역시나 1,400원 후반대에서는 고점을 다행히 찍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중 변동성이 1% 이상 났거든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환전이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1,420원대 중후반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장 막판 할 때쯤 보니까 1,410원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만 하더라도 네. 1,439원까지 갔었어요. 네, 갔었어요. 네. 그래서 1,420원 후반 30원대 그걸 보고 이 정도면 환전해도 뭐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후 들으면서부터 계속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장 마감할 때 1,409원이 갔었고요. 오늘 저가 기준으로는 1,400원까지 찍고 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의 동향을 보면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외국인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별로 현물에서 1,600원 어제도 팔았지만 이제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도 팔고 오늘도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뭐 사긴 했지만 뭐 의미 있는 숫자를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뭐 거의 선물 시장에서 방관했죠. 네. 네, 그런 날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수급이 잘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길게 놓고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선물 수급을 좀 체크 안 한 지는 꽤 됐지만 슬슬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죠. 근데 현물은 굉장히 오랫동안 팔고 있잖아요. 4월 초부터 계속 줄줄줄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언제쯤 바뀔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환율이 내려갈 걸 예상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려간 거를 완전하게 확인하고 들어올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환율 때문에 이제 들어올 때 됐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안 들어와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요거 이제 이번 29일 날 한 7천억 정도 들어오는 거 보고 조금 기대를 했지만 일단 여기가 이번 주가 변곡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얼마큼 세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수 레벨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슈도 있었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별로였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는 노잼, 정말 핵노잼이죠. 네, 음. 근데 다행히 하이닉스가 오늘 양봉이 나왔죠. 양봉 이거 또 통합 차트로 보니까 이런데 네, 통합 시세를 보면 KLX만 놓고 보면 역시나 오늘 다행히 거의 5% 가깝게 하이닉스가 5% 가깝게 올랐지만 지수는 보면 거의 보합입니다. 그냥 보합을 맞춰놨어요.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꽤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 추세대 위로 올라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3%대에 올라왔지만 지수는 큰 영향이 없었다. 다른 섹터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썩 재밌는 흐름들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수는 당분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의미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크로 이슈 지금 맞추기도 사실 힘들어요. 트럼프가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의 CEO였던 일론 머스크도 뭐 이사회에서 새로운 CEO를 찾는다 그런 뭐 소문까지 있었고 그런 뉴스 사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뉴스들이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크로 이슈는 분석할 능력도 사실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차라리 개별 종목단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 그 생각 계속 듭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3% 이상 올랐고요. 뭐 무슨 일이 뭐 요런 뭐 간간히 조정,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조정하는 양상은 있지만 결국은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더 빨리 올라오고 잘 버티고 HD 현대 미포조선도 가장 빨리 올라왔고 가장 세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예요. 넥스원도 지금 가장 빨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도 보면 가장 신고가 영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SM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 바이오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ABL 바이오도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어요. 대부분 조선 바이오 화장품, 엔터 지금 주도주로 찍었던 이런 종목들이 다 여전히 신고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주도주들은 계속 자기 갈 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아침마다 오후 방송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조정 생각보다 쉽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주도주가 변화하려면 통화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나 이제 만약에 뭐 6월 달에 예상대로 한번 봐볼까요? 페드와치를 봐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6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예상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봐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역시나 이거는 5월이고 이거 그대로고 6월 18일 6월 18일도 조금 올라왔네요. 지금 4.25에서 4.5거든요. 근데 하나 내려오면 이제 25bp 인하 확률이 역시나 조금 더 높아졌죠. 네. 55%예요. 지금도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역시나 6월 달까지는 근데 공교롭게도 6월 18일 정도면 우리나라 대선이 끝난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뒤까지는 지금 주도주들이 더 갈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뭐 바뀐다고 해서 기존 주도주들이 무너지느냐? 사실 무너진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익 성장이나 매출, 수출 실적들을 봤을 때 지금 주도주가 무너지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주도주를 그러니까 사기에도 검증하고 사야 되지만 우리가 팔기에도 아직도 검증하고 팔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양식품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 나가고 있고 불닭볶음면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4월 달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이게 관세 때문에 수출이 미리 땡겨서 관세 비싸질 걸 대비해 땡겼다라고 보기에도
이미 풀캡하기 때문에 땡길 수 있는 물량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공장 증설이 완성이 되면 과연 더 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아직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팔기 위한. 근데 증설을 했는데 수출이 그만큼 더 늘어나. 그러면 매출이나 실적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삼양식품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고 나 그것까지 보고 팔 거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삼양식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거 보면서 계속 가는 놈이 또 가네. 그 말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사지는 못하고. 근데 진짜 기존의 그 주도주가 바뀌려면은 네. 저게 뭔가 꺾이는 게 보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저것보다 더 매력적인 섹터가? 다른 게 뭐 생기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오늘 새벽 어제부터 해가지고 빅테크들 실적 발표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대부분 네, 다 잘 맞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뭐 전력기기나 이쪽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 생각은 안 하고 계세요? 아니요.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는데 그거는 밑에 있는 주식들이 확실하게 좀 뭔가 올라와 줘야 전 바뀐다라고 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올라오려면- 왜냐하면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관세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은 관세 영향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이에요. 라면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은 사실 시장 지금 주도주지만 시총이 7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이거 하나 부러진다고 해서 시장이 박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지금 군집단으로 올라가는 게 삼양식품하고 이제 식품 관련 주식들. 이거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가 더 커요. 다른 식품주들이 따라 올라가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삼양식품하고 이거 소스 만드는 S&D 정도. 오늘도 S&D 는 또 신고가 같습니다. 얘도 S&D 소스 만든 S&D 정도만 신고까지 그거 다른 식품주들은 그냥 뭐 오리온 봐볼까요? 오리온, 농심 뭐 농심도 사실 같은 비교군이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뭐 풀무원 네, 여전히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빙그레 오리온. 네, 오리온 그것들 보면 오리온 정도만 같이 좀 가지 뭔가 지금 압도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신고가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개별 이슈로 봐야 됩니다만 워낙에 큰 종목이고 아직도 여전히 보여줄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요. 얘는 관세 영향이 있다고 쳐도 네. 다른 조선, 엔터, 뭐 화장품,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나 화장품도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먹는 거, 그다음에 화장품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검증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관세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2배씩 오르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들이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화장품하고 식품이고 그리고 조선하고 그다음에 그 엔터들은 영향이 좀 상당히 덜하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이체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저는 여전히 심리적 영향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유예하는 뭐 90일이 지나야 그리고 확정이 아예 되어야 얘네들이 올라올 건데 그 종목들을 보면 지금 추세를 언제든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급등했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개별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완전히 하락 추세를 극복했다라고 보기에는 극복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추세선 돌파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결국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더 세게 갈 수 있는 모습들인 거고 그리고 뭐 PSK 홀딩스도 보면 뭔가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와야 올라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산일전기 같은 이런 양봉. 산일전기는 이거는 이따가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호텔신라 명확하게 보려면 요런 게 나와줘야 돼요. 네, 명확하게 나 이제 바닥 탈출했습니다.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주도주에 대한 다른 교체로 보는데 호텔신라도 결국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기존의 엔터나 화장품하고 같이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더 세게 올라온 모습들이지 기존에 지금 쉬고 있는 2차전지나 반도체들이 주도주로 올라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시간이 필요하다기보다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아까 앞서서도 이제 짚어주신 것 중에 이게 뭔가 매크로적인 뭔가 변화가 생기지 네. 않는 이상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고용지표 발표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게 조금 시장의 반등의 어떤 그 시그널, 뭐 신호 그렇죠. 이런 걸로 작용할 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있는데 지금 상황상 만약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좋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바이오 쪽이 좀 더 민감하게 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시장은 저는 케인즈가 말한 미인 대회 이론에 저는 매우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내가 좋다라고 보는 종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다라고 보는 종목이 신고가를 내고 강한 시세를 내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뭐 지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오늘도 급등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은 이게 비만과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은 이게 비교군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은 머릿속으로는 해요. 말도 안 돼라고. 이렇게 가는 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투자 경고인데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거 무슨 소리야. 이게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세고 가장 예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센 놈이 센 시장이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이 수급이 좋기는 해요. 저는 시장이 지금 매우 좋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주도주가 있고요.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에다가 자금을 실으면 확실히 탄력적으로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뭐 LNG 또는 그러니까 조선 안에 조선주가 있고 조선 기자재 섹터 이렇게 나눠져 있죠. 화장품 섹터들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대장주가 있고 밑에 여러 가지 섹터들 따라오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여러 가지 항암제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희귀질환하는 종목들까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수급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갈 때도 많아요. 거기다 플러스 대선 테마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종목들 뭐 사서 좀 지금은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신규 자금은 일단은 네. 매수하시는 건 전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음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ISC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봐도 대략적으로 추세를 그어도 이렇게 주고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사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너무 좋죠. 네. 바로 월요일날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반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산다면 ISC나 뭐 어버 반도체나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추세 극복하는 매매하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트리거만 나오면 바로 돌릴 수 있는 위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다 약간 요래요. 저런 느낌.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냥 줄줄줄 흐르죠. 에코프로도 보면 이거 딱 봐도 뭐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어봐도 그냥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 맞고 내려오는 그런 양상이에요. 만약에 에코프로도 갖고 있으면 여기 또 맞으면 여기를 극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또는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해서 위에 내려온 하락 추세를 횡으로 통과하면서 뭔가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의 완성을 그 정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은 지금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 대신에 그에 반해 반도체는 하나 둘씩 추세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것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네.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다 긋는 겁니다. 여기다 긋으면 안 되고 최근래 3개월 내 저점에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가장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이 여기라서 여기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대음보만 하나 오면 팡팡팡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벌써 이런 추세에 대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솔루션 요런 흐름. 네. 요런 흐름이 기대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반도체기는 해요. 근데 아직 시작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자 좀. 트리거가 있고 네. 실제로 주가상으로 그게 반영이 돼야 이제 약간 그렇죠. 지금의 주도주에서 좀 해볼 만한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네, 옮겨가는 맞습니다. 거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주도주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조선, 화장품, 방산, 또 바이오, 엔터 이렇게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한한령 뭐 오늘 CCTV 아침에 말씀드렸던 뉴스가 좀 사실 무근이라고 또 4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호텔헬라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중국 관련 주식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또는 신규로 판매를 시작하는 화장품 회사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도주들이 많다 지금은. 주도 그러면 섹터들이. 연휴 앞두고 한알령 해제 관련주 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뭐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오른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그쵸. 연휴 끝나고 나면은 세론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그게 추세를 훼손할 정도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몇몇 종목들은 다음 주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전 주식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죠. 네. 예, 원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때 뭐 이제 다 나왔는데 결국은 딱 정고점에서 딱 물량 맞고 내려왔습니다. 물량 맞고 내려왔고 요거 통합 차트로만 놓고 보면 윗꼬리 달고 고점에서 이 통합 차트 그러니까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윗꼬리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파라 매도세가 여기서 많이들 나와요. 예,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추세를 깨는 흐름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요거 잘 매매만 하면 왜냐면 이게 어쨌든 16년 만에 원전 진출이고 원전 네. 수출이고 추가적인 계약도 지금 가능한 구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장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한전산업 한번 봐볼까요? 한전산업 안 봤는데 한전산업은 바닥에 있네요. 이런 종목들을 놓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번 더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예, 기대해 볼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쭉 자 저가가 여기니까 여기다 찍고 보면 예, 이 종목도 결국은 여기 돌파 옆으로 횡으로 돌파하고 나서 이게 사실 너무 저는 좀 가끔 보면 마치 만들어가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전에 그릴 수밖에 없었던 차트였거든요. 결국은 위에서부터 최저점이 여기였고 위에서부터 그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딱 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넘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여기 넘고 나서 빵 떴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아무리 차트 무용론을 말한더라도 네. 가끔 너무 약간 소름 끼치게 맞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여기서도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류의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팀장님 방송 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진 않을 건데 네. 이따가 제가 2부에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는 포기할 수 없어요. 특히 추세. 추세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원리 원칙들이 제 기준으로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는 말이 올라타도 전혀 무섭지 않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는 말에 못 올라타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잠깐 말이 쉴 때 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2부 때문에 때. 네, 2부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오늘 뭐 내용의 결론을 좀 내드리면 주도주 바뀌지 않는다. 당분간 바뀔 이유가 별로 없다. 연휴 이후에도. 네, 연휴 이후에도 다만 뭐 그 안에서 뺑뺑 돌아갈 수는 있겠죠 섹터들이. 근데 주도주가 이탈하지 않는다. 다만 뭐 트럼프 갑자기 무슨 코멘트를 하는 걸 바뀔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우리가 2023년에 2차 전지만 가는 시장 봤죠. 그게 8월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죠? 주도주가 언제 부러질지는 몰라요. 올해도 8월 달까지 지금 주도주가 간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2분 특히나 엔터 화장품들은요. 2분기 실적 발표가 결국은 8월 달이나 돼야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결국 그때 실적을까지 다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VT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하는 거고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고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이 2분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이런 기대감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추세 다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주식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SEM을 비롯해서 뭐 큐브 엔터 다 신고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할 각오, 물릴 각오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하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